강은서는 작은 케이크 상자를 들고 식당 복도를 천천히 걸었습니다. 오늘은 시아버지의 생신 점심이라고 들었어요. 그는 가족을 중요하게 생각하는 사람이라고 늘 들어왔습니다. 그래서 은서는 오늘만은 잘 보이고 싶다고 생각했어요. 얼른 가요. 아버지 기다리셔. 남편 강도윤이 앞서 걸으며 짧게 말했습니다. 목소리는 예의는 있었지만 정은 없었습니다. 은서는 그 말에서 익숙한 냉기를 느꼈어요. 하지만 애써 표정을 고르고 따라갔습니다. 문이 미닫이처럼 옆으로 열리자 한식당의 개인 룸이 보였습니다. 낮인데도 조명은 부드럽게 깔려 있었고 상 위에는 전복찜과 갈비찜이 가지런히 놓여 있었어요. 상석에는 강태진 회장이 앉아 있었습니다. 그는 자리에 들어오는 은서를 보며 밝게 미소 지었어요. 왔구나. 목소리는 낮고 부드러웠습니다. 그 말에는 가족을 대하는 주인의 여유가 느껴졌습니다. 맞은편에는 윤정이 앉아 있었습니다. 윤정은 옅은 진주색 정장을 입고 목걸이를 가지런히 만지작거렸습니다. 그 표정은 웃는 얼굴이지만 입만 웃고 있었습니다. 오는 길 막히진 않았지? 말투는 가볍게 들렸지만 눈은 은서를 쓸어보는 듯 내려갔습니다. 옷차림, 화장, 손톱까지 확인하는 눈빛이었어요. 은서는 작은 미소만 지으며 자리에 앉았습니다. 옆자리에 앉은 사람은 큰형수 미선이었습니다. 미선은 이미 빈 그릇을 한쪽으로 치우고 있었습니다. 아가, 물 좀 따라줄래? 그 말은 부탁처럼 들렸지만 이미 당연한 일처럼 놓여 있었어요. 은서는 아무 말 없이 일어나 모두의 잔을 채웠습니다. 도윤은 휴대폰을 보며 고개도 들지 않았습니다. 강태진은 자리 분위기를 부드럽게 끌어가려 했습니다. 그는 은서에게 한우를 집어주며 말했다고 했습니다. 요즘 잘 지내지? 몸은 안 힘들고? 그는 마치 아버지가 딸에게 안부를 묻는 듯 자연스러웠어요. 그 다정함은 오히려 방 안의 다른 사람들을 굳게 만들었습니다. 윤정은 젓가락을 한번 멈추었고 미선은 짧게 헛기침을 했습니다. 은서는 그 반응을 보며 이상하다고 느꼈습니다. 시아버지가 자신에게 잘해줄 때마다 공기 전체가 미세하게 흔들리는 느낌이 있었어요. 괜히 잘해주면 안 되는 사람에게 잘해주는 것처럼 보였기 때문입니다. 하지만 그 이유를 알 수는 없었습니다. 오늘만은 좋은 날이니까요. 은서는 스스로 그렇게 정리하려 했습니다. 식사가 끝날 무렵 윤정은 먼저 자리에서 일어났습니다. 윤정은 휴대폰을 들고 조용히 밖으로 나갔어요. 주차장에 좀 다녀올게. 그 한마디만 남기고 문이 닫혔습니다. 그 뒤를 따라 강태진도 자리에서 천천히 일어섰습니다. 잠깐만들 쉬고 있어. 바로 올 거야. 그는 자연스럽게 말했어요. 아무도 이상하다고 생각하지 않는 듯 고개를 끄덕였습니다. 하지만 은서는 마음이 걸렸습니다. 둘이 동시에 자리를 비우는 일이 흔하지 않았기 때문이에요. 잠시 뒤 상 위에는 치워지지 않은 그릇들만 남았습니다. 미선은 계산 얘기를 했고 도윤은 회사 전화를 받는다며 방을 나갔습니다. 방 안에는 은서 혼자만 남았습니다. 은서는 비어있는 잔을 들고 망설이다가 자리에서 조용히 일어섰어요. 그리고 아무에게도 말하지 않고 문을 살짝 열고 나갔습니다. 프라이빗 룸 복도는 조용했고 엘리베이터 표시등은 비주차장을 가리키고 있었어요. 은서는 손에 쥔 케이크 상자를 고쳐들고 엘리베이터를 탔습니다. 그녀는 아직 몰랐습니다. 지금 내려가는 그곳에서 이 집안의 진짜 모양을 처음 보게 될 거라는 거요. 엘리베이터 문이 닫히자 은서는 거울에 비친 자신의 얼굴을 바라봤습니다. 입가의 미소는 사라지고 눈가에 묘한 긴장이 서려 있었어요. 층수를 표시하는 불빛이 비위를 향해 내려갈수록 가슴이 두근거렸습니다. 엘리베이터 문이 열리자 주차장은 적막했습니다. 형광등 몇 개가 깜빡이며 공기 속에 금속 냄새가 떠돌았어요. 은서는 케이크 상자를 한 손에 쥔 채 천천히 걸었습니다. 차량들 사이로 걸음을 옮기던 순간 낮게 섞인 목소리가 들렸습니다. 낯익은 여자 목소리였어요.
은서는 소리가 나는 쪽으로 고개를 돌렸습니다. 회색 벽기둥 뒤편 윤정이 서 있었고 그 앞에는 강태진이 있었습니다. 은서는 본능적으로 몸을 숨겼습니다. 그 순간 강태진의 손이 윤정의 뺨을 세게 내리쳤습니다. 그만하자. 낮고 단호한 목소리가 울렸습니다. 윤정은 고개를 숙인 채 떨리는 손으로 뺨을 감쌌어요. 그 아이는 아무것도 몰라요. 그녀의 입에서 흐느낌이 섞인 목소리가 나왔습니다. 은서는 몸이 굳어버렸습니다. 그 아이 그 말이 머릿속에 메아리 쳤어요. 잠시 침묵이 흘렀습니다. 강태진은 깊게 숨을 내쉬며 말없이 차 쪽으로 걸어갔습니다. 그는 표정을 정리한 뒤 엘리베이터로 향했습니다. 얼굴에는 다시 평소의 온화함이 깔려 있었어요. 그의 뒷모습은 아무 일도 없었던 사람처럼 보였습니다. 윤정은 그 자리에 멍하니 서 있다가 벽에 기대어 숨을 몰아쉬었습니다. 은서는 그 모습을 바라보며 눈을 떼지 못했습니다. 손끝에 쥔 케이크 상자가 덜덜 떨렸어요. 무언가 잘못된 것을 본 것 같았습니다. 하지만 마음 한편에서는 그것이 단순한 부부싸움이 아니라고 느꼈습니다. 한참 뒤 은서는 발걸음을 옮겼습니다. 엘리베이터 문이 열리자 강태진이 이미 타고 있었습니다. 그녀는 눈을 피하며 아무 일 없다는 듯 뒤로 물러섰어요. 문이 닫히고 나서야 숨을 내쉴 수 있었습니다. 은서는 자신이 본 것을 누구에게도 말하지 못했습니다. 하지만 그날 이후 모든 게 달라지기 시작했습니다. 며칠 뒤 은서는 본가 방문 준비를 하다 도윤의 방 안에서 문서 더미를 발견했습니다. 무심코 펼친 서류 속에서 낯익은 글자를 보았습니다. 입양 동의서. 손끝이 미세하게 떨렸습니다. 그 문서에는 어린 여자아이의 이름이 적혀 있었고 생년월일은 자신의 것과 같았습니다. 은서는 그 순간 눈앞이 어두워졌습니다. 종이를 덮으려던 찰나 문이 열리며 도윤이 들어왔습니다. 그의 표정은 차갑고 경계심으로 굳어 있었습니다. 그건 회사 서류야. 괜히 오해하지 마. 말은 담담했지만 목소리는 단단히 잠겨 있었습니다. 은서는 조용히 고개를 끄덕였지만 이미 머릿속은 복잡하게 돌아가고 있었어요. 그날 밤 은서는 혼자 거실 소파에 앉아 핸드폰으로 자신의 출생지를 검색했습니다. 하지만 병원 기록에는 데이터 없음이라는 문구만 떠 있었습니다. 손끝이 식은땀으로 젖었어요. 무언가 의도적으로 지워진 느낌이었습니다. 그녀는 자신이 모르는 또 다른 진실이 있다고 느꼈습니다. 다음 날 아침 시댁 식탁에는 이상한 긴장감이 흘렀습니다. 윤정은 말없이 신문을 넘기며 은서를 보지 않았습니다. 강태진은 어제보다 더 부드럽게 은서를 대했습니다. 그 다정함이 오히려 은서를 더 불안하게 만들었어요. 도윤은 식사 내내 휴대폰만 만지작거리며 한마디도 하지 않았습니다. 식사 후 큰형수 미선이 다가와 은서의 어깨를 툭 치며 웃었습니다. 세댁, 너무 깊이 생각하지 마. 이 집은 모르는 게 약이야. 은서는 그 말의 뜻을 곱씹으며 미선의 얼굴을 바라봤습니다. 그 미소는 친절했지만 어딘가 두려운 기색이 섞여 있었어요. 그녀는 결국 결심했습니다. 이 집의 비밀을 반드시 알아내겠다고요. 은서는 평소 친하게 지내던 친구 지연에게 전화를 걸었습니다. 지연은 입양 관련 행정 업무를 맡고 있는 사회복지사였습니다. 은서는 조심스레 자신의 출생 기록을 확인할 수 있는 방법이 있는지 물었습니다. 지연은 잠시 망설였지만 은서의 진심 어린 목소리에 결국 도와주겠다고 했어요. 며칠 뒤 은서는 입양원에서 복사된 문서를 받아들고 숨을 삼켰습니다. 문서 맨 아래에는 또렷하게 이름이 적혀 있었습니다. 생부 강태진, 생모 윤정. 은서는 그 자리에서 몸이 굳어버렸습니다. 손끝이 차갑게 식으며 머리가 하얘졌어요. 서류를 다시 읽어봐도 글자는 변하지 않았습니다. 은서는 곧장 집으로 돌아왔습니다. 도윤은 거실에서 서류 가방을 정리하다가 그녀의 표정을 보고 물었습니다. 무슨 일 있어? 은서는 대답하지 않았습니다.
대신 서류를 품에 감춘 채 방으로 들어가 문을 잠갔어요. 밤이 깊어질수록 머릿속은 더 복잡해졌습니다. 왜 아무도 이 사실을 말하지 않았을까? 왜 자신을 그 집으로 들였을까? 도윤이 알고 있었다면 그 결혼은 무엇이었을까? 은서는 눈을 감은 채 누군가가 자신을 조용히 속여온 세월을 느꼈습니다. 다음 날 은서는 윤정을 찾아갔습니다. 윤정은 은서가 내민 서류를 보자 손끝이 파르르 떨렸습니다. 이걸 어디서? 그녀의 목소리는 낮고 흔들렸습니다. 잠시 후 윤정은 고개를 숙이며 조용히 말했어요. 그게 너에게 최선이라고 믿었어. 그 말 한마디로 모든 조각이 맞춰졌습니다. 은서는 뒤로 한 걸음 물러나며 숨을 삼켰습니다. 윤정은 눈을 피하며 덧붙였습니다. 넌 그 사람의 피를 이었으니까 우리 모두 그걸 감당할 자신이 없었어. 은서는 아무 말 없이 돌아섰습니다. 그녀의 손에는 아직도 서류가 구겨진 채 들려 있었습니다. 그리고 마음 한가운데엔 돌이킬 수 없는 균열이 생겨 있었어요. 며칠 후 은서는 집안에 이상한 긴장감을 느꼈습니다. 신문에는 강 회장의 유언장 개정설이 실려 있었고 가족들은 눈치를 보기 시작했어요. 도윤은 아버지의 방에 자주 들락거리며 서류를 챙겼습니다. 그의 눈빛은 불안했고 말투는 짧아졌습니다. 은서는 그 모든 움직임이 자신과 연결되어 있음을 직감했어요. 회사에서는 후계자 문제로 형제 간의 갈등이 커지고 있었습니다. 장남 부부는 도윤이 유산을 가로챈다고 소문을 퍼뜨렸고 직원들 사이에서도 귓속말이 이어졌습니다. 은서는 그 상황을 지켜보며 점점 고립감을 느꼈습니다. 모두가 무언가를 알고 있는 듯 했지만 아무도 진실을 입 밖에 내지 않았습니다. 그녀만 모르는 세계 속에 혼자 던져진 기분이었어요. 어느 날 강태진이 은서를 서재로 불렀습니다. 그는 따뜻한 미소를 지으며 말했습니다. 이제 내가 재단 일을 맡아보는 게 어떻겠니? 그 말은 겉보기엔 배려였지만 은서는 그 속에 다른 뜻이 숨어 있음을 느꼈습니다. 그의 눈빛은 마치 지켜보고 있다는 경고처럼 차가웠어요. 그날 밤 은서는 도윤의 비서에게서 한 통의 봉투를 받았습니다. 안에는 오래된 사진 몇 장이 들어 있었습니다. 사진 속에는 젊은 시절의 윤정과 강태진, 그리고 어린 시절의 은서가 함께 서 있었습니다. 은서는 그 사진을 보는 순간 숨이 막혔어요. 모든 퍼즐이 하나로 이어졌습니다. 그녀는 곧장 도윤을 찾아갔습니다. 이 사진 당신은 알고 있었지요? 도윤은 대답 대신 피곤한 웃음을 지었습니다. 그 웃음은 이미 모든 걸 포기한 사람의 표정이었어요. 그래. 내가 진실을 알게 되면 언젠간 떠날 줄 알았어. 그 말은 냉정했지만 그 속엔 묘한 안도감이 섞여 있었습니다. 은서는 그제야 깨달았습니다. 자신의 결혼은 사랑이 아니라 계산의 일부였다는 것을요. 그녀는 천천히 손에 쥔 사진을 구겼습니다. 이 집에 더 머물 이유가 사라졌습니다. 모든 진실이 드러날 때까지 이제 그녀가 해야 할 일은 하나뿐이었어요. 은서는 기자에게 익명으로 자료를 보낼 결심을 했습니다. 그녀는 복사한 서류와 사진들을 봉투에 넣고 택시를 타고 작은 지역 신문사 앞에 내렸습니다. 기자는 봉투를 열자마자 눈빛이 달라졌고 즉시 취재를 시작했어요. 다음 날 아침 온라인과 종이신문에 강태진 회장 불륜친자 비밀 기사가 실렸습니다. 기사는 제목과 사진을 함께 실어 사람들의 관심을 끌었고 곧바로 파장이 일었어요. 회사는 긴급 이사회를 소집했고 언론은 현관 앞에서 취재 경쟁을 벌였습니다. 이사들은 서로를 향해 질문을 던지며 책임을 미루었고 주가는 급락했습니다. 강태진은 사무실에 홀로 앉아 눈물을 흘리며 전화를 붙들고 있었습니다. 윤정은 기사 내용을 확인하자 거실에 주저앉아 떨며 숨을 쉬었어요. 회사 측은 공식 입장을 내며 조사를 약속했습니다. 기자들이 본가를 찾아오자 집안 사람들은 표정을 감추지 못했습니다. 미선은 언론 앞에서 눈물을 흘리며 가정사일 뿐이라고 말했어요.
도윤은 출근길에 기자에게 사실과 다른 점이 있다고 짧게만 말했습니다. 은서는 그 모습을 멀리서 지켜보며 자신이 한 일을 되돌아봤습니다. 그날 밤 회사는 회장 직무정지 결정을 내렸고 내부 조사가 시작되었어요. 언론은 연일 관련 의혹을 파헤치기 시작했고 가족의 사생활이 낱낱이 드러났습니다. 은서는 더 이상 침묵하지 않겠다는 마음으로 집을 나섰습니다. 그녀는 자신에게 상처를 준 모든 거짓과 맞서기로 결심했어요. 밖은 어둡고 빗방울이 떨어졌지만 그녀의 발걸음은 평온했습니다. 기사가 세상을 뒤흔든 지 일주일 후 은서는 집을 완전히 떠났습니다. 그녀는 도시를 벗어나 바닷가 근처의 오래된 카페를 인수했습니다. 간판은 낡았지만 햇살이 잘 드는 창가가 마음에 들었어요. 카페 이름은 바람결. 그녀는 새 출발을 위해 서류에 자신의 이름 대신 새 이름을 적었습니다. 지연은 가끔 들러 따뜻한 커피를 마셨습니다. 이제야 너다운 모습이야. 그녀의 말에 은서는 잔잔히 웃었어요. 이제는 아무에게도 설명할 필요가 없었습니다. 모든 소음과 시선이 멀어진 곳에서 처음으로 숨이 편안히 쉬어졌습니다. 뉴스에서는 여전히 강 회장의 추락과 재벌가의 몰락을 다루고 있었습니다. 도윤은 해외로 떠났다는 기사가 나왔고 윤정은 요양병원에 입원했습니다. 그들의 이름은 세상에서 천천히 사라지고 있었어요. 하지만 은서는 더 이상 그 이름들에 아무런 감정도 느끼지 않았습니다. 그녀의 하루는 단순했지만 그 단순함이 삶을 지탱해 주었습니다. 어느 날 낯선 노부인이 카페 문을 밀고 들어왔습니다. 이 집 마음이 따뜻하네요. 은서는 조용히 미소를 지으며 커피를 내렸습니다. 그녀는 커피 잔 위로 떨어지는 빛을 바라봤어요. 그리고 문득 주차장에서 들렸던 그날의 따기 소리가 떠올랐습니다. 그 소리는 이제 더 이상 고통이 아니라 자유의 시작이었습니다. 시간이 흘러 바닷가 마을의 겨울이 찾아왔습니다. 은서는 여전히 바람결 카페를 지키고 있었습니다. 카페 창가에는 말없이 책을 읽는 손님들이 앉아 있었어요. 커피 향이 잔잔하게 퍼지고 파도 소리가 배경음처럼 흘렀습니다. 그녀의 일상은 조용했지만 그 조용함이 무엇보다도 값졌습니다. 어느 날 아침 신문 한 구석의 기사 제목이 눈에 들어왔습니다. 강태진 회장 별세. 그 짧은 문장에는 한 시대의 종말이 담겨 있었습니다. 은서는 신문을 접고 커피잔을 들어 올렸습니다. 참석해야 할 장례식이었지만 그녀는 가지 않기로 했어요. 신문 아래쪽에는 작은 기사 하나가 함께 실려 있었습니다. 무명 여성이 재단을 이어받아 지역 사회 봉사를 시작했다. 은서는 그 문장을 천천히 읽으며 미소를 지었습니다. 그 이름은 없었지만 그 이야기가 바로 자신이라는 걸 알고 있었어요. 이제 세상은 그녀를 몰랐고 그것이 오히려 위로였습니다. 저녁 무렵 우체통에 한 통의 편지가 도착했습니다. 보낸 사람은 도윤이었습니다. 짧은 문장 한 줄. 행복하길 바란다. 은서는 그 편지를 난로 불 속에 던졌습니다. 불길이 종이를 태우며 하늘거릴 때 그녀의 눈가에도 작은 미소가 번졌어요. 바깥에는 봄비가 내리고 있었습니다. 그녀는 문을 열어 젖히고 비내음이 섞인 바람을 들이마셨습니다. 이제 그 어떤 이름으로도 불리지 않아도 괜찮았습니다. 은서는 조용히 커피잔을 내려놓고 창밖을 바라봤어요. 그녀의 얼굴엔 잔잔하지만 확실한 평화가 깃들어 있었습니다.